안녕하세요. 사연살롱이에요. 오늘의 사연입니다. 저보다 똑부러진 분들이 많기에 글을 올립니다. 저는 34, 신랑은 31입니다. 신랑은 막내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유별나게 컸어요. 결혼한 지금도 다달이 기본 용돈, 명절 용돈, 기념일 외식에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할 정도로 애틋함이 큽니다.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노래 부르는 게 그 사람의 18번. 부연 설명은 이 정도만 해도 아시겠죠? 문제가 된 것은 엊그제 아버님이 지병이 크세요. 저는 병수발 드느라 직장까지 그만뒀어요. 신랑은 대기업 다니고 저는 중소기업 7년 차였습니다. 저도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있던지라 그만두기 싫고 너무 거부감이 들었어요. 하지만 제가 친정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. 자기 부모님 끔찍하게 여기는 신랑의 회유에 넘어갔어요.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만약에 네 부모면 일이고 인생이고 뭐고 때려쳐서라도 병수발 할 거라면서 본인은 급여가 세니 병원비 충당이 맞고 남의 손에 부모는 더더욱 못 맡긴다. 고로 너는 병수발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더라고요. 제가 지고 들어가 아버님 수발을 들기로 했어요. 어머님은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. 이미 3년 전부터 회사 다니고 시댁 오가면서 어머님 병수발도 제가 들고 있었고 시아버지 쓰러지고는 아예 병원에서 병수발 든 거죠. 병수발한 지 한 달쯤 되니 오지랖 넓은 병실 사람들 말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. 수의를 해놓으면 오래 사신다는 얘기요. 저는 처음 들어서 깨름직했지만 당뇨는 유전이었고 아버님은 두 다리까지 절단하셔서 제 나름 간절한 마음에 아버님 수의를 지으러 갔어요. 수의하는 곳의 사장님도 효도오시라며 잘한 선택이라 하셔서 기뻤습니다. 건강하시길 바라며 그렇게 지어왔는데 수의를 본 신랑이 위아래 없는 또라이 년이라며 노발대발하네요. 부모도 없는 년이 남부모 욕보인다고요. 상의 없이 수의를 지었다는 게 제 잘못일 수도 있죠.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대기업은 돈 많이 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. 정말 남편 얼굴 보기 힘듭니다.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되면 더더욱요. 한 달에 10번 미만으로 퇴근한다면 믿겨지세요? 병수발로 저도 병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이런저런 얘기하며 오손도손 사는 부부들처럼 신랑이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얼굴 보고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. 한 집에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니어서 상의할 생각조차 못했네요. 전 아버님 병원이나 어머님 댁에서 자요. 지금도 아버님 병원, 어머님 댁 계속 왕래 중이거든요. 남들은 독박 육아를 한다지만 전 독박 병수발을 해요. 당연하게 알아주는 이 없죠. 차라리 아이를 키운다면 내 새끼 이쁘다는 생각으로 귀염 떠는 맛도 보고 우울할 것 같진 않은데 쾌쾌한 집 냄새, 병원 분위기, 누워 계신 두 분. 정말 저는 일까지 관두고 헌신적으로 아버님 병원에 어머님 댁까지 매일 그런 삶의 연속인데 전 늘 그렇게 혼자였으니 그 부분도 혼자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. 독단적인 결정에 신랑도 화가 났을 수 있겠어요. 저도 미신이란 거 안 믿는 사람인데 벼랑 끝에 몰린 생각이 드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게 되더라고요. 신랑은 막내지만 저희만 부모님께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형 하나는 시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갈등 겪다가 이혼하셨고 둘째 형은 타지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연락 잘 안 되고요. 가족이 제대로 된 가족이 아닌 아픈 곳이 있는 그런 가족이라 신랑이 부모님께 더 애틋한 마음이 큰가 봐요. 그 마음도 알기에 저 또한 얼른 쾌차하시라는 생각에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대놓고 욕먹을 만큼 잘못된 건지 평소 시부모님과 사이도 좋았고 직장까지 간다며 병수발한 저를 시부모 일찍 죽길 바라며 수의 지어온 여자로 보는 것 같아 정말 허무하더군요. 차라리 제가 그 수의를 잊고 죽고 싶었습니다. 난 그동안 뭘 한 건지 생각이 들면서요. 애도 없으니 갈라서긴 쉽겠죠. 신랑이 바쁘기도 했고 바쁘다는 핑계 아래 소홀해지기도 했고 전 무료 간병인이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.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혼란스러웠죠. 물론 이런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병수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시작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부터 남편은 저를 무료 간병인이라고만 생각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. 너 밥 먹었어? 몸은? 이 아닌? 아버지는? 어머니는? 부부간의 대화가 부모 위주로 항상 자기 부모 얘기로 끝났으니까요. 정신이나 몸이나 피곤한 저에겐 소홀했고 제가 시부모를 챙기는 모습에 남편은 아무런 고마움이 없었나 봅니다. 시부모를 잘 챙겨야 한다. 시부모가 네 부모다. 신랑과 살며 제 삶이 시부모랑 그 자체로 세뇌당한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번에 수의 짓고 또라이년 부모 욕보인다. 이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. 신랑은 돈을 잘 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 나에게 가혹했죠. 왜 그간 몰랐는지 혹시 제가 알면서도 익숙하게 살아간 건 아닌지 이젠 제 인생을 찾고 싶어졌습니다. 제 얘기 듣지도 않고 욕부터 하는 그런 인간과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제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간 참아온 감정들이 터져버렸어요. 신랑과 통화를 하고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. 내 부모가 없으니까 네 부모 모시라고 날 선택한 것이란 확신도 들었다 얘기를 했고요.
예상외로 신랑은 아무 말 없이 정적만. 뭐 놀랐을 수도 있죠. 맨날 기면서 살다가 제 얘기를 했으니. 근데 이놈이 보낸 문자가 완전 가관입니다. 어디냐? 나 일찍 마쳤어. 아까 얘기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 돌아와라. 너 아니면 우리 부모님 모셔줄 사람 없어. 그간 잘해왔잖아. 과연 내 부모야? 며느리로 또 딸로 몇 년간을 지내온 세월을 버린다고? 당신이 부모가 없어서 자식만 못헤아리는 건 안타깝다. 이러네요. 정말 이제 헛웃음이 나옵니다. 난 진짜 시부모 무료 간병인이었구나. 다시 한번 확신이 들어 그렇게 무작정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.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으려고요. 그랬더니 전화기에 불이 나지만 안 받았어요. 속 좀 타보라죠. 제가 받을 이유는 없죠. 그러고 또 문자가 왔어요. 자식으로서 부모를 버리고 나가? 너 또라이 맞구나? 이번 일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 그간 그래 왔듯이 묵묵하게 아버지 곁 지키면서 수발 들어. 출근 시간 얼마 안 남았어. 몇 시간 병원에 있었더니 힘들긴 하네. 그래도 너처럼 네 인생 찾겠다는 생각은 안 드는걸? 넌 이제까지 우리 가족 아니었어? 전화하던 답장하던 해. 아버지 못 주무신다.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사태 파악 못하는 것 같죠? 4년 만에 만난 대학 시절 친했던 언니 집에 왔어요. 와, 어쩌면 이렇게나 상큼한 기분인지 찌릿 갔던 소굴에서 탈출한 느낌입니다. 세상 공기가 이렇게 좋았는지요.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. 내가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야? 이제까지 관심이나 있었어? 왜? 나 없으니까 불안하니? 내가 한 말 못 들은 걸로 하지 말고 다 기억해. 나 아니면 네 부모 모실 사람 없는 거 알면서도 그 짓거리냐? 네 부모지 내 부모야? 나도 부모 있었어. 부모 없는 거 이용해서 남의 가슴에 비수 꽂는 너보단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? 자식된 마음을 내가 왜 모르냐? 오히려 네가 남을 배려하지 않은 거지. 이제 그 간병도 네가 한번 해봐.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버린 게 아니라 네가 아내를 버린 거야. 어디다가 남을 탓해? 네가 내 걱정 개똥만큼만 했어도 나 부모님 모시고 살았을 거야. 날 가족으로 생각했어? 언제? 웃긴다 진짜. 가족 타령 나한테 더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알아봐. 부모님 잘 모셔라. 이렇게요. 언니에게 정말 고맙습니다. 이런 상황을 이해해줘서 당분간 지낼 수 있게 되었네요. 하나하나씩 정리하려 합니다. 당연히 이제 이혼도 해야겠고요. 제가 살 집, 직장, 자존감, 상한 몸, 막다른 골목에 와서야 저를 돌보게 됐지만 더 단칼에 자를 수 있는 마음이 강해집니다. 오랜만에 찾은 여유에 지금 혼자 맥주도 먹고 또 이렇게 글도 쓰고요. 아버님, 어머님 걱정이 크긴 하지만 어련히 알아서 할까 싶어 이젠 제 자신을 돌보려 합니다.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제 사정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잘 살아보겠습니다. 여러분,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.